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 선언한 거 아니냐. 무력을 전진 배치하겠다 이런 걸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 분계선 주변의 상황이 조금씩 더 불안정해지는 양상인데요. 북한이 그제밤에는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우리 정부가 어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대북 감시 정찰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자체를 사실상 파기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떠한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취해왔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를 하고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조금 더 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위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남북 간에 국민들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북한이 어쨌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 포함을 해서 관리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그 부분은 맞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막 무슨 우리가 북한을 자극했네, 우리가 뭐 약속을 위반했네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려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 이재명 당 대표가 뭐 북한에 뭐 어떤 도발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하셨던데 그건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관련해서 그 국회에서도 설전이 있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 요거 먼저 좀 짚고 가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를 시켰는데 이게 이제 상응 조치로서 적절하냐 이걸 두고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겁니다. 네. 기동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당성을 피력하는 신원식 국방장관한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전쟁 불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정부가 전쟁을 불사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황 관리로는 국지전이라든지 전쟁 일촉즉발로까지 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서 오히려 이득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성호 의원도 장관이 너무 호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민주당 송갑석 의원도 남북이 서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를 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긴장을 높이는 조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9.19 군사합의는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인데 북한이 먼저 합의를 깨다시피 했다라고 북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요.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꼭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신구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냥 북한처럼 합의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하이킥 정상회담에서 외교통 윤상현 의원 그리고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 토론 들어보고요. 4부에서는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인터뷰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 북한의 정찰 위성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건지 북한이 자체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건지 등등등 이게 논의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위의 말을 좀 믿으세요. 그래서 정보위 얘기를 들어보자고 얘기를 하잖아. 오늘 장 소장님 꽤 까칠하신데. 아니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민주당의 주장과 입장과 과거에 했던 행위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 좀 발언 시간을 주시면 제가 1시간이라도 비판을 하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국정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이제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 같다라는 점을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안착한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는 이제 국정원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우리 정부도 계속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북한에서는 굉장히 좀 자신만만하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일종의 전과를 강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조선중앙TV나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밝힌 걸 보니까 이번에 이제 쏘아올린 게 이제 만리경 1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처음으로 촬영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미군 기지죠. 그리고 이제 아프라 항만의 이제 항공 우주 사진을 전송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진인지 그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괌의 앤더슨 기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한반도에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게 되어 있는 B-52 전략폭격기의 주요 발진 기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괌의 아프라항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 핵 잠수함의 주요 기항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군사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자기들이 직접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데 정찰 위성이 발사된 지 하루 만에 자세 제어 같은 거를 이제 명확하게 했을 리가 없고 성능이 검증이 안 된 상태로 특정 지역을 촬영하는 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설사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촬영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제 이거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다. 그 태양광 발전을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도 펴야 되고 자세 제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점도 맞춰야 되잖아요, 렌즈. 네. 그래서 시험적으로 찍어볼 수는 있으나 본격적인 정찰 활동은 심지어는 그 조선 그 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정식 임무는 12월 1일부터 착수한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아마 시험 촬영 정도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군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북한은 핵 무력을 거의 완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찰 위성을 통해서 타격할 지점들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봐야지 쏘지.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대한민국 안보에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에 군에서는 3,600회 정도의 합의 위반을 북한이 했다. 책임론을 북한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정성호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양당이 모두 그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한쪽에서는 뭐 합의가 됐던 본회의 일정이다.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뭐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할 수 없다. 그래서 법사위를 마비시키는 걸 통해서 그렇죠, 어제. 본회의를 안 여는 이 또 신박한 방법을 국민의힘에서 시전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회의 관련된 논의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원래 같으면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그리고 표결을 하게 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이제 올려줘야 되는데 어제 그 법사위원회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오늘 잡혀 있었던 본회의 일정도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쟁점이 되게 될 것이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에 걸쳐서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개최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소위 쌍특검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특검 이 사안들을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의 어떤 계산법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30일에 이동관 탄핵안을 보고를 하고 다음 날인 12월 1일에 처리를 한다 이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12월 정기국회 안에 소위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0일하고 다음 달 1일에 잡혀 있는 본회의를 열 수 없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일단 어제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이 이 회동을 하고 나서는 최만영 국회의장 공보수석 비서관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 시한, 그러니까 12월 2일이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는 달라요? 그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좀 해석이 다릅니다. 30일과 12월 1일의 본회의는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게 되려면
예산안이 먼저 합의가 돼야 열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당이 본회의를 23일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파행시킨 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보고하겠다. 강행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2개를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어떻게든 막고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장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본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대로 합의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왕왕 있죠. 있죠. 근데 합의에 의해서. 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내가 국민의힘 소속인데 원내대표가 윤재욱 원내대표 얼마나 고생하냐. 그러니까 회의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 할 수 없다. 야당이면 모르겠는데 여당에서 법안 심사를 원내대표 생각해서 내가 안 하겠다. 내지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데 합의 안 시켜서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건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11월 30일하고 12월 1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12월 2일에 법정 시한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부에서는 어차피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비춰보일 수도 있는 거라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보통은 예산안 법정 시한 안에 처리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뭘 들어주라라고 하는 건 야당이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되게 좀 곤혹스럽고 명분 없는 결정과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을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 네네. 예산안 법정 시한 정해져 있지만 잘 안 지켜지는 예산안 거 법정 시한 내에 처리 안 하면은 원내대표 구속 뭐 이런 게 징계 조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3주 정도 뒤로 미뤄가지고 12월 연말에 처리를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상당히 집권 여당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경우 중요한 민생법안 130여 건이 그렇더라고요. 어제 검토도 안 되고 심사도 안 되고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 피해는 국민들이 받거든요.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이런 게 맞느냐라는 것. 결국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살려주려고 좀 탄핵을 좀 늦게 처리하려고 그러면 법안, 예산안 처리 다 뒤로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탄핵이 올해 예산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간을 늦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질질 탄핵. 끄는 것밖에는 없는데 참 윤재욱 원내대표도 곤혹스러운 게 11월 30일, 12월 2일 그 본회의에 잡아놓은 게요. 예산안 처리 때문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법안 처리가 되게 밀려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땅땅땅 계속 하거든요. 그다음에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도 상당히 힘들고 곤혹스러워요. 근데 이게 속으로 내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하다가 어떤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라든지 그렇죠. 법사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이런 법안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법사위가 공전됐다든지 이러는데 원내대표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법사위 사회를 봐요? 김도우 위원장. 예산안 합의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본회의를 열어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 양심은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내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를 만들거든요. 처음 봤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거 우리 장 소장님 나왔으니까. 비공개 의총에서 이용 의원은 김기현 대표 체제 흔들지 마라.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성일종 의원은 무슨 소리냐. 김기현 물러나라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 갈피가 안 잡힙니다.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기자분들이 국민의힘 의원분들 취재를 쭉 해보면 과반수 이상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못 치러.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로서 권위를 잃어버렸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당연히 비대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기자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김기현 당 대표로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쫓겨나듯이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면 나의 정치 생명은 끝이야. 나는 2027년도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데 나 그대로 물러날 수 없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또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내 편 대선 들어줘라. 출마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내 편 들어줘라. 내 편 들어줘라. 근데 보통 이럴 때 용산 스타일은 쫙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줄을 세우고. 지금 저 외국에 계시니까 다녀오시면 그때 정리하지 않으실까요?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렸나? 용산에 그 소나기 힘이 좀 빠진 건가 벌써? 뭐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어느 방향을 아직 못 잡으셨나? 마음이 오락가락하시나? 지금 국익을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내의 이런 정치적인 문제는 좀 뒤로 밀어놓으신 것이 아닌가. 뭔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조달청 나라장터 행정전산망 1시간 불통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9분경부터 10시 21분까지 1시간 2분 동안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 그래서 이제 정상 작동이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행정망 관련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회 질타도 좀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라장터 서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이게 이제 특정 IP 출발 국가, 그러니까 독일로 지금 특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높은 그 트래픽이 발생하는 바람에 굉장히 좀 부담이 집중됐다라는 게 지금 원인 분석인데요. 그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정 IP 한 개 주소에서 그 정도의 어떤 트래픽을 발생시켰다는 게 디도스 공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늘 무슨 날이었냐면 행안부에서 이제 국회 현안 질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산망 먹통 사태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받는 날이었는데 같은 시간에 또 먹통이 됐다라는 속보가 뜨는 바람에 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를 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 전자정부 지원 사업 예산은 74% 삭감이 됐죠. 특히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걱정이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